자, 이번 시간은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을 배워보게 될 거야. 뭐라고 그랬지, 쌤이?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벡터의 내적이란 게 일단 무엇인지 좀 얘기해 볼 텐데, 이 벡터의 내적은 사실 물리 쪽에서 이 힘연산 막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연산이 좀 필요하게 됐어. 그래서 사실 그냥 경험에 의해서 만들었다 봐야 될까? 어떤 특별한 연산이 좀 필요하다 보니 그게 좀 벡터에 적합해. 그래서 벡터를 이용해서 좀 연산을 갖다가 좀 새롭게 정의한 거야.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걸 벡터의 그 연산을 벡터의 내적이라 부르는데,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고. 이 벡터의 내적은 실수에서 곱셈과 비슷한 연산이야. 그러니까 벡터에 우리가 지금 배운 연산이 벡터끼리의 덧셈, 뺄셈, 실수배 이런 것들을 배웠었잖아. 그치? 거기에 벡터끼리의 곱셈이란 연산이 새로 탄생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벡터의 내적이야. 그럼 이 벡터의 내적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에서 많이 쓰여. 물리에서 여러 경우에서 많이 쓰이지만 뭐 대표적인 게 일연산, 물리에서 일이라는 걸 배워본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치? 어떻게 뭐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갖다가 뭐 10의 힘으로 뭐 20m를 끌었어. 그치? 그래서 얘가 얼마만큼 일했냐 하면 10의 힘으로 20m까지 이동했으니까 뭐 10 곱하기 20이다. 그래서 이만큼 일을 했네 라고 했던 거 있지. 자, 이런 일연산에서 벡터의 내적이 많이 쓰여. 근데 우리는 물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 물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은 몰라도 된다는 얘기지. 물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 물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하는 거지? 우리는 수학을 하는 거니까. 그럼 수학에서 벡터의 내적의 쓰임새는 뭐냐? 벡터 내적의 쓰임새의 대표적인 경우는 두 벡터의 각을 구할 때 상당히 많이 이용이 돼. 그래서 우리는 자, 수학을 하는 거니까 자, 이 벡터 내적을 어떨 때 많이 쓴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갖다 구할 때 그때 많이 쓰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우리가 두 직선, 두 반직선, 두 선분이 이루는 각을 갖다가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놈을 일단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얘를 평행이동하는 거지.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는 거지. 그치? 그와 똑같아. 그와 똑같아. 그래서 두 벡터가 있으면 일단 만나도록 한 다음에 이 만나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 그때 이 벌어진 크기를 우리가 두 벡터의 각이라 부르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직선의 각과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각을 갖다가 세타라고 하고 이 벡터를 비벡터라고 한다면은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선생님이 벡터의 내적이라는 건 곱셈과 같은 연산이다 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연산 정의되어 있어. A 내적 B 이렇게 중간에 동그라미를 쓰고, A 내적 B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어. A 벡터 크기에다가 B 벡터 크기를 갖다 곱해.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코사인 한 다음에 이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A 내적 B라는 것은 A 벡터 곱하기 B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어. 그럼 왜 이렇게 했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라고. 되겠지?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되겠지? 자, 그래서 벡터의 내적은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야. 그치? 자, 우리가 이게 내적 표시고, 실제 연산할 때는 이렇게 거리거리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한다는 거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미 벡터의 내적을 한번 소개해봤어.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벡터 내적은 벡터의 곱셈의 연산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치? 수학에서는 이걸 언제 많이 쓰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때 정말 많이 쓰더라. 꼭 그때만 쓰는 건 아니지만, 그치? 요 정도만 파악하고 있으면 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벡터 내적에 대해서 조금 더 이놈에 대해서 좀 더 관찰을 하고 들어갈 텐데, 먼저 이 벡터 내적이 줄 수 있는 기하의 의미, 도형의 의미란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 옆에 가보면은,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 여기에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B 벡터가 이렇게 있어. 그때 이게 세타야. 그치? 이때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써본다면은, A 내적 B라는 것은 거리,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거리,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주게 되냐 하면은, 자, 우리 이 부분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 부분을 조금 관찰해 보면은, 자, 우리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꽝 때려 보면은 우리가, 자, 알고 있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 믿는데, 자, 여기가 빗변이야.
여기가 빗변이고 여기가 세타야. 그때 요 놈의 밑변 크기 구하라면 어떻게 썼어?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했었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벡터의 크기가 바로 요 선분 길이가 된다고. 그럼 비벡터 크기에다 코사인 세타를 갖다 곱해버리니까 자, 요 놈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요 선분 길이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요 선분 길이를. 그치? 그러면 거기다가 A 벡터를 갖다 곱해. 그러면 이 선분 길이에다가 어떻게 돼? 자, A 벡터의 크기, 즉 요 선분 길이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선분 길이 곱이야. 이것을 좀 줄여서 한마디로 얘기해 본다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내리꽂은 내리꽂으면 선분이 탄생하지. 내리꽂은 두 선분 길이의 곱이 벡터의 기하적 의미가 되는 거야. 되겠어? 내적의 기하적 의미가 되는 거야. 도형의 의미. 자, 선생님 우리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까? 네, 가끔은 우리가 단순히 내적 구하라 라고 하면은 두 벡터의 크기에다 코사인 세타, 그래서 단순히 이런 연산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도형이 주어지면서 아무것도 안 알려줘, 값도 안 알려주고, 그때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가능해. 되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와, 이런 문제가 딱 나와.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볼게. 간단한 예로.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자, 요 놈의 크기가 3이야. 그리고 이 벡터가 A 벡터고 요 벡터가 B 벡터야. 그런 다음에 여러분한테 A 내적 B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때 얘가 직각이다 이런 것만 나오는 거야. 그치? 각도 안 알려주고 B 벡터의 크기도 안 알려주고 A 벡터의 크기만 알려주게 된다고. 그치? 이런 경우에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히 이 공식에 넣어서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자, 보신 것처럼 수직인 선이 나오잖아? 그럼 요 수선을 이용해서 내적 크기를 한번 구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A 내적 B라고 했으면은 B를 갖다가 A에 대해서 내리꽂아. 내리꽂으니까 여기잖아. 그때 선분 길이. 여기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B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바로 요 선분 길이를 의미하는데 그게 바로 3이지? 거기다 또 A 벡터의 크기도 3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 푸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내리꽂은 두 선분 길이의 곱이 벡터의 기하적 의미다. 되겠지? 선생님, 근데 여기서 이쪽 벡터로 내리꽂았는데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일로 내리꽂으면 안 됩니까? 상관없어. 그럼 이렇게 꽂게 되면은 요 선분 길이 곱하기 요 선분 길이가 바로 A 내적 B의 의미가 되는 거지. 그치? 뭐 그렇게 풀어도 답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자, 단순히 공식에 넣어서 문제 푸는 게 아닌 벡터의 내적을 어떻게 내리꽂은 선분을 찾았다면은 그때 두 선분 길이의 곱으로도 문제 푸는 게 가능하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되겠지? 자, 그리고 자, 우리 이 벡터 내적에 대해서 좀 잠깐 또 얘기할 게 있는데, 이 벡터라는 것은 실수니 아니니? 벡터는 실수가 아니지. 새로운 수의 표현 방식이잖아. 실수는 보통 크기만 갖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갖고 있어가지고 실수라 부를 수 없게 되는 거지. 근데 A 내적 B 하게 되면은 연상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A 벡터의 크기, 이거 실수지. B 벡터의 크기, 그것도 실수라고. 코사인 세타도 뭐가 돼? 실수가 되지. 그래서 A 내적 B는 우리가 뭐가 되냐? 이놈은 우리가 연상 결과를 실수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거랑 틀리지.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두 벡터의 합은 다른 벡터라 탄생하게 돼서 두 벡터의 합의 결과는 실수라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적, 두 벡터의 내적은 그 결과가 실수가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자,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저놈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요거 여기 밑에다 그냥 쓸까? 밑에다가. 자, 우리가 벡터가 이렇게 나왔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좀 달라져.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는데, 이 각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예각이야, 예각. 0과 90도 사이일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A 내적 B라는 것은 양수의 값을 갖게 돼. A 내적 B는 양수의 값을 갖게 돼. 그 이유인즉슨 거리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0과 90 사이면 양수잖아. 그래서 A 내적 B는 양수가 돼버리는 거야. 또 이번에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B 벡터가 이렇게 있고 A 벡터 있는데 이 수직이야, 서로. 여기 A 벡터가 있고 여기 B 벡터가 있는데 수직이야. 즉 직각이 되는 거지. 직각이 됐을 때는 A 내적 B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0이 돼버려. 0.
0이 돼버려. 왜 그럴까? 코사인 90이 몇이야? 0이잖아. 그래서 싹 다 0 돼버리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자, 내적은 양수의 값을 갖는 것도 가능하고 0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 실수는 양수, 0, 뭐로 이루어져 있지? 음수. 그렇지? 그럼 음수의 값만 가지면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거야, 내적은. 자, 그래서 지금 음수가 될 수 있냐? 될 수 있지. 자, 이렇게 여기에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루는 이 각이 둔각이 돼. 둔각. 90보다는 크고 180보다는 작은 거야.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A 내적 B는 음수가 돼버립니다. A 내적 B는 음수가 돼버려요. 그 이유인즉슨 코사인 세타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내적은 양수도 되고 0도 되고 음수가 된다. 그럼 양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면 돼. 아, 두 놈이 이루는 각이 지금 예각인 상태구나. 0이 된다는 것은 두 놈이 이루는 각이 직각인 상태구나. 음수가 된다는 것은 두 놈이 이루는 각이 둔각인 상태구나. 여기까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벡터 우리가 내적의 우리가 기하적 의미를 갖다 어떤 식으로 연산을 했어? 방금 보신 것처럼 내립꽂은 두 선분 길이의 곱이었잖아. 자, 그때 예각일 때는 이렇게 연산한 거지만 둔각일 때는 이렇게 연산이 가능해. 둔각일 때는 저런 식으로 연산해 본다면은 이게 둔각이야. 그럼 둔각이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 연장선을 해서 자, 이놈을 여기다 내립꽂을게. 얘를 내립꽂아 보면은 선분 길이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선분 곱하기 우리가 자, 요 선분 길이가 될 텐데, 그치? 되겠어? 되겠어?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자, 요걸 갖다가 이 놈을 갖다 크기를 갖다가 뭐 L 그리고 요 놈의 크기를 갖다가 M이라고 한번 해본다면은 자,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야. 그럼 이때 A 내적 B라는 것은 그 연산 결과가 어떻게 되냐? 물론 공식에 넣어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자, 이놈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내립꽂으면 요 놈이 될 텐데, 그래서 요 선분 길이 내립꽂은 두 선분 길이의 곱으로 바꿔서 문제 푼다면은 L 곱하기 M이야. 단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되겠니?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왜 그러냐면은 B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요 L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음수다 보니까 마이너스 L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치? 자, 이렇게 둔각일 때는 두 선분 길이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만 달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기하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적값 구할 때는 우리가 예각일 때는 그냥 내립꽂은 두 선분 길이의 곱하면 끝나겠지만, 우리가 둔각일 때는 우리가 내립꽂은 두 선분 길이의 곱을 한 다음에 거기다 마이너스를 달아준다. 이렇게도 연산이 가능하다.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벡터 내적에 대해서 조금 자,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봤어. 그치? 자, 첫 번째, 벡터 내적이라는 것은 그냥 벡터의 곱과 곱의 연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치? 이 벡터 내적은 실수다. 그래서 이건 사이각이 예각일 때는 양수고 직각일 때는 0이 되고 둔각일 때는 음수가 된다. 여기까지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우리가 자, 단순 벡터 내적은 거리거리 코사인 세타지만 이거 외에도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립꽂은 두 선분 길이의 곱으로 바꿔서 문제를 푼 것도 가능하다. 되겠지? 그치? 이때 예각일 때는 그냥 내립꽂은 두 선분 길이 곱이 될 것이고, 둔각일 때는 내립꽂은 두 선분 길이의 곱에다가 마이너스만 달아주면 된다. 그치? 이렇게도 연산이 가능하다. 그치?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벡터의 곱셈 연산을 지금 한번 배워본 거야. 그치? 자,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연산 성질을 갖다 좀 얘기할 건데,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확실히 공부해야 돼. 어설프게 공부하지 마.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자, 그럼 바로 그 옆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운다. 지운다. 자.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벡터 내적의 기본 상식 두 번째 거, 선생님 기본 상식 첫 번째 거까지는 다 얘기를 했고, 자, 우리가 1번 A 벡터가 0벡터야. 그리고 0벡터거나 또는 B 벡터가 0벡터잖아. 그러면은 A 내적 B는 뭐가 되냐? 당연히 0 되겠지. 그 이유는 A 벡터 크기가 0이잖아. B 벡터 크기도 0이니까. 그치? 이거는 0이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자, 이번에는 0이 아닌 두 벡터 A, B에 대해서 첫 번째 A 벡터와 B 벡터가 만약에 평행하잖아? 그치? 평행하면은 A 내적 B는 자,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달아주면 된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만약 평행하면은 이게 A 벡터가 있고 이게 B 벡터가 있으면은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경우가 생기겠지. 코사인 0이 몇이야? 1이지. 그리고 만약에 반대편에 이렇게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다면은 이루는 각은 우리가 180도가 될 거 아니야. 즉 코사인 180 내지는 파이. 코사인 180은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러니까 거리거리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 1이 되거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내적은 우리 서로 평행하거나 이렇게 평행하다. 그러니까 평행한 경우가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 내지는 이렇게 반대 방향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루는 각이 0이거나 180이 되는 경우인데 그러니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거리 이게 되겠지. 코사인 세타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니까. 되겠지. 그럼 이거 자주 씁니까? 이거 자 그냥 참고만 하고 사실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자 우리가 두 벡터가 평행할 때 우리가 내적을 이용해서도 이걸 갖다가 이놈을 갖다가 수식화시키는 게 가능한데 우리가 두 벡터 평행할 때 즐겨 쓰는 것은 이거지. A 벡터와 B 벡터는 실수배다. 이걸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얘를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참고 이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 쓰지는 않을 거야. 자, 근데 두 번째 걸 볼게. 두 번째 거. 자, 우리 또 중요한 내용인데 A 내적 A. A 벡터와 A 벡터를 곱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지. 그러니까 거리거리. 거리거리니까 우리가 A 벡터 크기에다가 또 A 벡터 크기 한 다음에 코사인 0. 코사인 0 1이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A 내적 A는 우리가 거리의 제곱. 이게 되더라. 그치?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은 거리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중요합니까? 네, 이거 중요합니다. 아마 다음 강좌에서 얘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내적할 때는 그냥 거리거리 코사인 세타 하니까 그냥 거리의 제곱이 되더라. 그치? 자, 잘 알고 있자. 자기 자신 내적하면 이게 되더라.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A 벡터와 B 벡터가 수직. 자, 요게 상당히 중요해. 요게 상당히 중요해. A 벡터와 B 벡터가 수직이면 아까 얘기했었지. A 내적 B는 뭐가 되는 거지? A 내적 B는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야. 0. 알겠지? 이 0 벡터가 아니고 0이야. 여기도 0 벡터가 아니고 0이야. 실수니까. 자, 얘가 0이 되더라.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두 벡터의 특별한 위치 관계를 갖다가 나타낼 때 두 벡터가 평행한 경우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돼? 실수배다 이렇게 표현이 됐었지만 앞쪽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을 때 두 벡터가 수직인 경우에 대해서 특별한 수직화를 시킬 만한 게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처럼 두 벡터가 수직이다 이런 말 나오면은 우리는 얘를 갖다 깔끔하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꿔? 내적은 0 이걸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야. 자, 다시 한번 두 벡터가 평행해? 그럼 두 벡터는 실수배 관계다 이런 말 나오면은 이렇게 바꿔서 문제 풀었잖아. 이번에는 두 벡터가 수직이다 라는 말 나오면은 이제 앞으로는 내적은 0이다로 바꿔서 문제 풀 거야. 되겠지? 그치? 자, 내적은 0이다 이런 식으로. 그치? 되겠어? 거꾸로 자 A와 B 벡터가 0 벡터가 아닐 때 내적이 0이라면은 그건 또 뭐야? 두 벡터가 수직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얘처럼 우리가 두 벡터가 실수배 관계면은 둘은 평행하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것처럼. 되겠지? 그래서 요 2번도 우리 중요하지만 3번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치? 2번은 뒤에 연산 때문에 조금 다시 뒤에 강좌 가서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자, 두 벡터 평행할 때 내적을 이용해서 수직화시킬 수 있지만 얘는 사용하지 않는다. 두 벡터 평행할 때는 자 이게 훨씬 좋다. 되겠지? 그래서 평행한 벡터는 실수배 관계. 그리고 하나 더 배웠네. 수직인 관계는 내적은 0. 상당히 중요하다. 되겠지? 되겠어? 자, 좋아. 자, 그리고 벡터 내적을 갖다 연산하는 하나의 방법이 더 있어. 뭐냐면은 A 내적 B라는 것이 있었으면은 얘를 갖다 어떻게 두 벡터 크기, 거리거리,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연산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만약에 두 벡터의 성분을 알고 있어. A 벡터가 X좌표는 A1이고 Y좌표는 A1에 그리고 B 벡터가 X좌표는 B1이고 Y좌표는 B1에 이렇게 벡터의 성분을 알고 있을 때 자 이걸 넣어서 요 연산들을 해보면은 막 해보니까 연산 결과가 항상 이렇게 돼. 막 이거 A 벡터 크기 알고 있지? 루트 뭐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그치? B 벡터는 루트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성분 알고 있으면 이것들 연산이 가능하잖아. 코사인 세타도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배운 코사인 J 법칙을 이용해서 충분히 연산이 가능해. 좌표만 있다면. 좌표면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그치? 길이 구하면은 우리가 삼각형의 변들을 알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연산을 해보니까 연산 결과가 의외로 너무 간단한 거야. 의외로 너무 간단해. 그럼 연산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연산 결과는 아주 간단해.
X좌표와 X좌표끼리 곱해. A1 곱하기 B1. 그리고 Y좌표와 Y좌표를 곱해. A2 곱하기 B2. 그걸 더하면 돼. 그래서 이걸 힘들게 연산해 보니까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매번 개노가 다 뜰 필요 없잖아. 매번 개노가 다 뜰 필요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우리가 성분을 알고 있을 때는 얘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은 좀 미친 짓이고, 성분할 때는 누굴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내적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성분을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어. 거리거리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내적을 구하고. 만약에 두 벡터의 성분을 알고 있다면 얘는 어떻게 한다고? 끼리끼리 곱해합 이렇게 하는 거야. 암기를 어떻게 해? 끼리끼리 곱해합. 먼 끼리 X끼리 곱해. 먼 끼리 Y끼리 곱해. 그런 다음에 더해. 이게 바로 요놈의 내적의 결과다. 그래서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훨씬 좋네요. 그렇지, 훨씬 좋지. 그러니까 성분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확 쉬워지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쌤이 자 벡터 내적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봤어. 그렇지? 맨 앞부분 요 강의가 항상 제일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좀 대충 공부하지 말고 좀 꼼꼼히 좀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러 따라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되겠지?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확실하게 공부하자. 알겠지?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끕니다. 끌게.